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버려지는 동물이 10만 마리가 넘는다. 이런 또 부끄러운 자화상이 있죠. 조금만 더 눈을 확대해 보면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무려 700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태어나고 죽임을 당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8억 마리가 넘는다고 그래요. 과연 우리는 이 동물들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동물보호운동의 산증인이죠.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를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동물자유연대. 네네. 언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네, 저희들은 1999년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활동가들이 모여서 200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조직해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 단체 이름에 네. 동물자유라고 하는 걸 붙인 이유는 뭡니까? 예, 동물의 5대 자유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자유에 이제 기반을 해서, 그러니까 동물이 살아가는 환경을 이제 그 정의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심리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걸 기반해서 동물 자유연대를 했습니다. 이왕 5대 자유가 뭡니까?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 뭐 신체적 자유, 건강할 자유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은 왜 동물권이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네네. 그것의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이제 동물권 할 때에 좀 법률적으로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권리라는 것은 항상 그에 뒤따른 어떤 책임의 의무도 들어가잖아요. 권리와 의무. 예, 그렇죠. 예. 같이 동반되잖아요. 그러나 동물한테 어떤 의무를 줄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의 개념에서만 동물을 이제 세울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동물도 생명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그것이 있다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보통 동물권을 논의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동물복지란 용어도 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 사회복지도 잘 못하는데 네. 웬 동물복지 뭐 이런 얘기가 또 금방 튀어나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그거는? 사실 이제 용어적 개념 때문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동물 복지는 동물 권리보다 조금 더 낮은 개념입니다. 사실은. 동물권보다 밑에 있어요? 그렇죠. 동물권 하면 동물을 이제 이용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그 어떤 문제 제기가 계속 가는 거고요. 동물 복지 경우는 그 현실, 동물을 많이 이용하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육하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살아가는 어떤 그 환경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개선시켜주는 것이 동물 복지 개념이고요.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물 이용을 뭐 마구 해도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물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를 논할 때 이제 동물 복지 개념이 거기에 대입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사람의 복지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 사람은 무한대의 것을 추구하면서 복지를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예. 그러나 사실 동물복지라는 것은 개념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최소한의 것입니다. 최소한의? 네. 적어도 인간이 동물을 이렇게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으로서 동물한테 어떻게 대해줄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드실 수 있겠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물자유연대 2000년부터 활동하셨다고 네네. 했는데 가장 역점을 둬서 하는 사업은 지금 어떤 겁니까? 네. 동물자유연대는 일단 이제 그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모든 것이 같이 변화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시민 캠페인을 많이 하고요. 시민의식으로 부족한 부분은 이제 법과 제도로 끌어올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 활동도 기반으로 해서 예. 가장 많은 부분에 또 역점을 두는 건 역시 그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을 좀 제대로 돌보며 키울 수 있는 그런 인식 개선 이런 활동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동물들은 아무래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많아서 그런 쪽에 이제 활동이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제 농장동물, 그러니까 축산이죠. 인간이 이제 섭취하고 있는 축산물. 그래서 그 동물들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우리 식탁까지 왔는가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그런 농장동물 복지 개선 이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뭐 그 밖에 전시동물, 화장품 동물 실험 이런 여러 가지 영역에서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전시동물이라면 뭐 동물원 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동물원 동물. 네. 학대받는 동물 신고받으면 직접 응급 출동도 하시고 막 그러죠? 네, 구조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저희도 TV 화면에서 많이 봤습니다. 동물 자유연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도 사실 새로 나온 거죠. 과거는 다 애완동물, 애완견 뭐 이랬었잖아요. 네, 그랬죠. 반려동물이라는 것보다는 반려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장난감의 개념으로 애완동물 그랬었죠. 그러나 이제 점차 그 개의 지위가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바뀌면서 우리가 애완동물이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동물을 장난감 취급하고 책임성도 없기 때문에 용어를 바꿔야 된다 해서 이제 반려동물을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반려자의 관계로 같이 오면서 좀 그 용어에서부터 사람들이 그 동물을 대하는 태도 이런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바꿔지는 거죠. 근데 참 짧은 시간 안에 급팽창한 거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보시죠.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로 급성장하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는 그런 문화가 없이 키우는 거에 이제 집중하게 된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급팽창한 거예요. 그렇죠. 문화는 성숙되기 전에 양적으로만 급팽창.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의 상징이 버려지는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1년에 10만 마리가 넘는다고요? 네, 10만 마리가 넘는데 이제 그것도 행정적인 집계고요. 저희 같은 민간단체나 그다음에 요즘은 각 지역마다 작은 풀뿌리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이 구조하는 동물들은 거기에 또 산입이 안 돼 있는 거죠. 왜들 그렇게 버릴까요? 그 귀엽고 이쁜 것을.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인식의 부재 문제 같아요. 그냥 충동적으로 동물을 뭐 산다거나 그리고 그런 어떤 내가 얘를 그 15년에서 20년 이상 키울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니까 살다 보면 동물이기 때문에 소통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키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생기거든요. 네. 그걸 감당을 못하는. 그걸 본인이 극복을 하는 방법을 좀 배우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사람이 먼저 그걸 이해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이 생겼을 때 극복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이제 병원비가 고가로 나오면은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버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나마 뭐 아파서 병원비 걱정 때문에 뭐 이런 거라면 그래도 뭐 혹시 모르겠는데 여름 휴가철에 제일 많이 버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진짜 그야말로 무책임한 거죠. 그죠?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면 정말 어디 여행을 간다면 애견 호텔이라든가 이런 요즘은 그 베이비시터처럼 그런 어떤 그 강아지들을 돌봐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펫시터들이. 이런 데다 좀 맡기고 가시면 되는데 그거를 버리고 간다. 이쁘다고 막 그냥 안아주고 쭉쭉 빨고 막 이러던 애들 텐데 저희로서도 그 심리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동적으로 동물들을 그냥 사고 잠깐 좀 데리고 놀다가 귀찮아지거나 비용이 들거나 하면 책임감 없이 버려버리는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의식적 문화적으로는 무엇부터 바꿔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반려동물 문화가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그 유지되는 것이지 결코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죠. 오히려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또 반려동물 문화가 우리 사회의 정서적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려면은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좀 많이 바꿀 수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캠페인이든 홍보든 이런 부분을 좀 사회가 좀 같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함부로 쉽게
쉽게 동물을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좀 깨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살 때 얘를 등록해야 된다. 그리고 얘를 평생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뭐 관련 기관과 상의를 해서라도 해소를 하더라도 얘를 평생 키운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책임감을 줄 수 있도록 등록제 강화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은 애완동물을 펫샵이나 이런 데서 살 때 등록이 의무가 아닙니까? 의무입니다. 사실은 현행법상으로는 3개월 이상이 되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등록률도 낮고 그리고 또 등록할 때 등록만 하고 그 인식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생체 인식형을 하지 않으면 이름표 그냥 떼고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등록한 개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정부가 추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장치 버리지 못하게 하는 쉽게 버릴 수 없다라는 걸 그 동물을 분양받기 전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흔히 이제 어떤 동물 복지나 동물권과 관련된 선진국들은 동물 사고 파는 펫샵 또 그런 펫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동물을 생산하는 소위 뭐 강아지 공장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선진국들은 그런 게 거의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서 그런 영업을 하기가 어렵게 그런 규정을 만들거나 아예 금지하거나 뭐 이런 여러 이제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가까운 예로 이제 캐나다 토론토의 예를 좀 들어보면 연간 그 개를 팔 수 있는 마리수가 10마리 이하로 제한이 돼 있어요. 한 영업장에서? 그렇죠. 만약에 그 이상을 팔으려면 그러니까 보호소에 있는 개들 이런 그런 성격으로 이제 들어온 그런 동물들만 팔게 돼 있어요. 그리고나 아니면은 문화적으로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그런 보호소에 가서 입양하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이 돼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아지 공장 같은 곳이 영업이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호소에 가서 입양한 개들을 주로 이제 하는 게 문화가 돼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그런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너무 쉽게 사잖아요. 뭐 인터넷에서 그냥 마우스로 톡톡톡 해도 가요. 사니까 이러니까 더 쉽게 사고 쉽게 버려지는 게 더 많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10만 마리가 넘는 그런 반려견들을 어떻게 처리됩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해외 선진 사례처럼 그렇게 쉽게 사고 파는 그런 구조를 좀 많이 차단을 해야 되고요. 차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호소에 오는 가서 분양받는 문화를 많이 촉진시키기 위해서 되고. 지자체가 많이 노력을 해야지 되죠. 지금 현재는 그런 유기견 보호소에서 분양받는 비율은 거의 없죠? 약합니다. 약하죠? 20-30% 정도? 그나마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좀 이렇게 그 분양하는 과정이 좀 신뢰성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좀 거기서도 어떤 그 장치가 좀 잘 안 되고 그냥 데려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2차 가해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좀 있습니다. 2차 가해라는 거는 다시 버려지는 거죠. 분양받았다가 다시 또 버려지고. 심지어 대형견들은 이제 식용으로도 유통되는 이런 일들도 아주 빈발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최근엔 많이 개선은 됐는데 예전에는 대형견들은 그런 식으로도 많이 유통이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나마 보호소에서 분양받는 또 뭐 그런 식으로 뭐 식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뜻으로 분양받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보호소에 잠깐 있던 강아지들은 전부 다 죽는 거죠? 거의 다 안락사 당하죠. 근데 차라리 안락사 당하는 건 그나마 보호소의 한계를 어쩔 수 없다라고 수용을 할 수 있는데 관리를 잘 안 해서 그 안에서 방치하면서 죽는 폐사율이 높습니다. 사실은. 보호소 안에서? 정부는 그걸 자연사라고 표기해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사실은 관리 부실로 인해서 그 안에서 죽는 거죠. 자연사가 있을 수가 없죠. 보호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심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락사의 방식. 사실은 그 마취를 한 후에 그런 어떤 안락사 약제를 넣어서 고통 없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제 죽임당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자체 보호소에서 많이 신경 쓰면서
관리 감독해야 될 부분이. 그 지자체가 직접 관장하지 않나요? 보호소들을 위탁 운영하나요? 사실은 지자체가 직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직영을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업체가 시설을 갖추면 그리고 이제 입찰에 응해서 하는 방식이 많기 때문에 예.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사실은. 예.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네. 지자체는 예산 지원만 하고 네. 관리 감독은 제대로 못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제대로 된 안락사도 지켜지지 못하고. 네, 예.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반려동물, 요즘은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또 길거리 길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길냥이들 때문에 캣맘이라는 단어도 생기고 네.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중성화 문제인데 네. 동물자유연대 입장에서 중성화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어떠세요? 예, 대부분 이제 중성화하면은 본능을 이제 없애는 거니까 많이 우려하시는데, 물론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하고 동물하고 어떤 그 성적 본능이 종족 번식의 본능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그래서 그 발정기라는 거 있잖아요. 번식기라는 네, 그런 네. 때만 이제 애들이 그런 그 교미를 한다거나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중성화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얘네들 의지대로 이제 번식이 되면 나중에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지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것도 허용하지 않거든요. 민원이 발생하면 얘네들을 잡아서 또 죽여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생겨요. 그러면 사실은 더 비극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예. 그 대에서 이제 더 이상 그 낳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동물자유연대도 이름은 자유연대이나 네. 중성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한다. 특히 예. 특히 그 길냥이들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식 환경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네. 더 번식하려고 하는 그게 막 네. 강해진다면서요? 아무래도 동물들은 환경이 열악할수록 자기 그 종족 번식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환경이 안 좀 많이 나와서 거기서 개체별로 이제 생존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길고양이들이 3개월 이내에 죽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기 때 이제 엄마하고 떨어질 때쯤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낳느라고 어미도 고생이고 네. 새끼는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고 이런 현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마다 그 캣맘들과 다른 또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주민들 사이에 충돌과 갈등도 많은데 네. 거기에 모범 답안은 없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캣맘들이 자비 들여서 정말 그거 애들 밥 주고 그러는 거 힘든 일이거든요. 매일 그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 볼 때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분들 대단한 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실 때 애들을 다 또 중성화수술 시켜서 번식을 더 못하게 늘어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길냥이지만 예. 일단 잡아서 네. 중성화 수술을 해놓고 네. 그리고 다시 풀어놓지만 일정한 장소에 와서 식사하게끔 하고 네. 그렇게 관리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지 그 지역의 고양이가 더 안 늘어나요. 왜냐면은 오히려, 다 죽여버리면 얘네들은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동물들이, 이 고양이들이 저기 자리 비었네? 우리 절로 이사가. 또 옵니다. 아하. 그게 이제 본능이에요. 예. 그러니까 죽여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그 지역 내에 적정 개체수를 유지토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점은 사실은 그 지역 내에 길고양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쥐들이 네. 다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쥐가 도시에 많아요. 많은데 길고양이가 적절하게 그 쥐들을 또 방어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지역사회가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싹 다 없애버린다고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영역 때문에 또 오는군요. 예, 왜냐하면 그리고 그걸 계속 괴롭히면 번식을 더 많이 해서 개체수가 늘어나 버리고. 예,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오히려 이렇게 관리하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캣맘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네, 예. 네. 캣맘뿐 아니라 네. 그런 그 유기견들 보호소에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다른 곳에 분양되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네. 중간 역할하는 네. 그런 분들도 참 많죠. 예, 요즘은 이제 인식이 많이 올라가면서 저희 같이 이제 중앙에 있는 큰 단체 이런 데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풀뿌리 단체들이 있어서 예. 그 지역 지자체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그 정말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안락사 위기에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 데리고 와서 케어해가지고 입양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분들 다 자비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다 자비로 하죠.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좀 미력 하나마 그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그런 풀뿌리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 동물자유연대에서 또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매년 이제 공고를 해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지원에 응해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받는 서류를 검토해서 예, 이제 예. 어느 정도 신뢰가 이제 구축된 곳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도 해주시고. 지원을 해줍니다. 네. 바로 그런 분들은 유기견의 건강 상태 다 점검하고 또 중성화가 안 돼 있으면 중성화 수술까지 하고 네. 그리고 뭐 배변 훈련이나 이런 게 됐는지 다 점검하고 네.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분양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없으면 네. 사실 맞아. 펫샵이나 이런 데 가서 동물을 사느니 네. 보호소에 가서 네. 유기된 그런 강아지 중에서 한 마리 데려오는 게 옳은 행동이야 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도 네. 괜히 가서 처음 딱 보면 얘가 어떨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선뜻 용기가 안 나거든요. 네, 네. 그분들을 그 용기 안 나는 분들을 위해 도와주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네, 네. 근데 그분들도 너무 고생을 하셔서 이제 그런 모든 절차를 다 이제 완벽하게 하시지 못하고 일부분은 좀 뭐 미흡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서 같이 도우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 얼마 전부터 개 물림 사고가 네. 좀 자꾸 나다 보니까 네. 우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대로 되겠느냐? 네. 특정한 견종이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거는 외출 시에 반드시 입마개를 하도록 하자 등등의 네. 여러 가지 지금 법적 논란과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문제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생각,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대형견, 일부 어떤 대형견들을 입마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여러 논의를 필요로 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 예, 부분은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일괄적으로 그냥 일반화 시켜서 모든 반려견이 나오면 입마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정말 적절치 않고요. 그거 이전에 저는 사실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인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이제 내가 내 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인식이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반려동물 문화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반려동물 사회화 훈련이에요. 네, 그 네. 인식이 좀 없으세요. 사실 사회화 훈련이라 해서 무슨 대단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나쁜 행동할 때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가르치면서 키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개도 키울 때 안 좋은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안 하고 못하게 그럼요, 하고 그럼요. 예쁜 행동을 하면 보상으로 간식 예. 주고 이러면서 좋은 행동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를 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그걸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문화인식이 잘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문화가 좀 정착되는 게 시급하고요. 만약에 그런 게 부족하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이제 홍보를 해서 유도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보호자가 개를 컨트롤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그래야죠. 물림 사고도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